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라.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그저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 겉으로는 관심인 듯하나 속으로는 나를 시험하는 말.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직접 나서지는 않으나 은근히 나를 견제하는 이들. 그들은 질투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헤치고 그들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전하려 한다. 그대들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 앞에서 묘한 표정으로 말을 건넬 때가 있다. 요즘 잘 되는 모양이구먼. 자네는 참 여유가 있어 보이네. 그런 일을 하면서도 태평한가? 말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무언가 걸린다. 그 사람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오히려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 어떤 이는 내가 글을 쓰고 있으면 멀리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유배 온 몸으로 글을 쓰다니 대단하구먼. 어떤 이는 내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면 지나가듯 이렇게 던졌다. 멀리 떨어진 자식 생각에 편지나 쓰고 계시는가?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었다. 관심도 아니었다. 그저 내 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말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 말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었다. 내가 흔들리는가? 아니면 담담한가? 내가 변명하는가? 아니면 침묵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질투는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질투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만큼 애매하다. 칭찬인 듯 비난인 듯 관심인 듯 견제인 듯 그렇게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다. 화를 내자니 과민한 것 같고 넘기자니 계속 마음에 걸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내가 잘 될 때마다 묘한 말을 던졌다. 내가 힘들 때는 오히려 조용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너무 잘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를 확인했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내가 여전히 괜찮은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 확인 속에 질투가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은근한 질투는 분명한 적대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은근한 질투는 상대가 대응할 방법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맞서 싸우자니 상대는 그냥 한 말인데 라고 할 것이고 넘어가자니 그 말은 계속 마음속에 남는다. 그래서 은근한 질투는 상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그대를 인정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그대를 견제하는 사람. 말은 부드러우나 그 속에 가시가 박힌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설명하려 했는가? 아니면 맞서 싸웠는가? 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은근한 질투 앞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따로 있다는 것을. 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단 한 가지만 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맞서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히 듣고, 담담히 넘어갔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웠다. 누군가 내게 묘한 말을 던지면 나는 본능적으로 해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 반응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가 흔들리기를 바란다. 내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변명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들은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저 사람도 흔들리는구나.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러나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유배지에서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지나가며 이런 말을 던졌다. 유배 온 몸으로 글이나 쓰고 계시니 한가하시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뿐이었다. 그는 내가 더 많은 말을 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를.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 후 그 선비는 더 이상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또 다른 이가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자식들이 멀리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도 짧게 대답했다. 자식은 어디에 있든 자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썼다. 그 사람은 내가 더 많은 감정을 드러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기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후 그 사람도 더 이상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은근한 질투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상대가 흔들리면 질투는 더 커진다. 상대가 변명하면 질투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질투는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상대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위안받을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내 길을 갔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무반응이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맞서지도 말라. 그저 담담히 듣고, 담담히 넘어가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대의 반응이지, 그대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태도 하나로 상대의 말은 멈춘다. 왜 그런가?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을 던지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 흔들리는가, 당황하는가, 화를 내는가, 그 반응을 보며 그들은 다음 말을 준비한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멈춘다. 다음 말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아침마다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유배 온 사람이 글이나 읽으며 세월을 보내는구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처음에는 그 말을 반복했다. 아마도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담담히 듣고 담담히 넘어갔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내가 변명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야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유배 온 몸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군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은 유배 온 사람인데 왜 그렇게 편해 보이는가 라는 질투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말에도 짧게 대답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일을 했다. 그 사람은 내가 더 많은 말을 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유배의 고통을 토로하기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사람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가 반응할 때만 힘을 얻는다는 것을. 상대가 흔들리면 그들은 더 많은 말을 준비한다. 상대가 변명하면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상대의 반응을 전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질투하는 사람의 말은 상대를 시험하는 말이다.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이 상황에서 흔들리는가?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상대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확인할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멈춘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여러 번 겪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내게 묘한 말을 던졌다. 그러나 내가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자 그들은 하나둘씩 그 말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의 말은 그대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들은 그대가 흔들리기를 바란다. 그대가 당황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변명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그대의 반응을 먹고 자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반응이 없으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서 담담히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의 말은 스스로 멈췄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은근한 질투 앞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무반응이라는 것을. 그 태도 하나로 상대의 말은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질투할 때 상대의 반응을 먼저 계산한다. 그들은 말을 던지기 전에 이미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당황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변명할 것이다. 그들은 그 예상 위에서 자신의 말을 준비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오래 관찰했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 잘 될 때마다 내게 묘한 말을 던졌다. 그 말은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시험이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했다. 내가 흔들리면 그들은 안도했다. 역시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내가 당황하면 그들은 만족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나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지나가며 이런 말을 던졌다. 유배지에서 글을 쓰시니 세상이 알아줄까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다. 그러나 속으로는 시험이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써야 합니다. 혹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쓰십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시니 대단하십니다. 그는 내 반응을 발판 삼아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짧게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었다. 그는 멈칫했다. 자신이 예상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이어갈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어떤 발판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유배 온 몸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니 마음이 편하신가 봅니다. 그 말도 겉으로는 관찰처럼 들렸다. 그러나 속으로는 견제였다. 그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야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혹은 그러면서도 웃으시니 대단하십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도 짧게만 대답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일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 위에서 자신의 말을 쌓아간다는 것을. 상대가 흔들리면 그들은 그 위에 또 다른 말을 얻는다. 상대가 변명하면 그들은 그 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렇게 그들은 상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쌓아갈 곳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상대의 반응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질투하는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말이다. 그들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그 예상 위에서 자신의 말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당황하면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온다. 상대가 변명하면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상대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이 모두 빗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계산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그들이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서 담담히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계산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은 그대의 반응을 미리 계산한다. 그들은 그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그 예상 위에서 자신의 말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들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그대의 반응을 전제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반응이 없으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들의 계산을 깨뜨려라.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말고 그들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저 담담히 있으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래서 맞서지 않아도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가 반응할 때만 힘을 얻는다. 상대가 흔들리면 그들은 계속 나아간다. 상대가 변명하면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멈춘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여러 번 겪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내게 묘한 말을 던졌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했다. 내가 흔들리는지, 내가 당황하는지, 내가 변명하는지.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짧게만 대답했다. 혹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 말을 반복했다. 아마도 내가 언젠가는 반응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둘씩 그 말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은근한 질투 앞에서는 맞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맞서면 오히려 상대에게 힘을 준다. 상대는 그대가 흔들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준비한다. 그러나 맞서지 않으면 상대는 힘을 잃는다. 상대는 그대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그대들이여,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첫째,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말은 그대를 시험하는 말이다. 그대가 흔들리는지 보고 싶어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둘째, 그들의 말에 변명하지 마라. 변명은 그대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그들은 그 신호를 받으면 더 많은 말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대가 변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파고들 곳이 없어진다. 셋째, 그들의 말에 맞서지 마라. 맞서는 것도 반응이다. 그들은 그대가 맞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대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맞서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저 담담히 듣고 담담히 넘어가라. 그들의 말을 인정하되 그 말에 흔들리지는 마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다시 그대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살았다. 누군가 내게 묘한 말을 던지면 나는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다. 누군가 내게 시험하는 말을 하면 나는 담담히 듣고 내 일을 계속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은근한 질투는 강한 것 같으나 실은 약하다. 그것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는 맞서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저 담담히 있으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이다. 은근한 질투 앞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무반응이라는 것을. 그 태도 하나로 그대는 그 어떤 질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그대의 반응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은근한 질투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대가 담담히 있으면 그들의 말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맞서지 않아도 그대는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담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그 어떤 질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은근한 질투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나를 응원했고, 어떤 이는 나를 경계했고, 어떤 이는 나를 질투했다. 그 중에서 가장 지독했던 것은 은근한 질투였다. 분명한 적대는 오히려 쉬웠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저 거리를 두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은근한 질투는 달랐다. 그것은 관심처럼 다가왔고, 걱정처럼 말을 걸었고, 배려처럼 나를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은 나를 응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알게 되었다. 질투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상대가 흔들리면 질투는 더 커지고, 상대가 변명하면 질투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들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나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나는 맞서지 않겠다고. 그저 담담히 내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누군가 내게 묘한 말을 던지면 나는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다. 누군가 내게 시험하는 말을 하면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내 일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본능적으로 나는 해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 반응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시험하는 말을 멈췄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고, 더 이상 나를 견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은근한 질투 앞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무반응이라는 것을. 맞서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저 담담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세상을 살다 보면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그대가 잘 될 때마다 묘한 말을 던진다.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그저 그대를 시험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그대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응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견제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저 담담히 있으라. 그들의 말을 인정하되 그 말에 흔들리지는 마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다시 그대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사람은 누구나 질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질투가 힘을 가지려면 상대의 반응이 필요하다. 상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질투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담담히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맞서지 마라. 그러면 그들의 질투는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는 그 어떤 질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이다. 은근한 질투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가 담담히 있으면 그들의 말은 힘을 잃는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세상에는 그대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대를 흔들 수는 없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한, 그대가 담담히 그대의 길을 가는 한, 그 누구의 말도 그대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내며 이것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담담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은근한 질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묘한 말 앞에서 담담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대는 그 어떤 질투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질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은근한 질투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대가 담담히 있으면 그들의 질투는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는 그 누구의 질투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담담히 있으라.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강하다.